우파들이 종교에 미쳐서 기득권에 안일하게 나태해 있는 동안에 좌파들은 91년도 소비에트 연방이 해체되면서 멘붕이 왔다고. 그러면서 전부 다 노가다판에 가서 일을 하고 그 다음에 어디 설렁탕집 주인이 되고 이런 식으로 완전히 몰락했어요. 사상적으로 그냥 쇼크를 먹어버린 거지. 자기네들이 그렇게 믿었던 사회주의가 실패하고 자기 평생의 노력이 다 없던 게 됐으니까 허망해졌지. 하고 살았는데 97년도에 금융위기가 오면서 김대중이 대통령이 되면서 김대중이가 바로 이 운동권 출신들을 대거 집어넣는다고요. 그러면서 들어오면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되느냐? 이 사람들이 김대중이 했던 인터넷, 그때 당시 초고생 인터넷 갖고 막 했잖아요. 이런 거 하면서 벤처기업을 만든다면서 막 돈을 막 퍼줬다고. 그때 그 돈을 기반으로 해서 인터넷 관련 벤처기업들을 만들었어요. 물론 그 중에 실패한 놈도 있고 성공한 놈도 있고. 그러면서 얘네들이 그게 시드머니가 돼서 점점 잘한다고요. 그러면서 중국 공산당과 결탁이 된다고. 91년도에. 그래서 얘네들이 미국하고 중국이 좋은 관계를 갖고 상호 공존을 하던 시절에 바로 중국의 급격한 경제 성장에 수혜를 입으면서 김대중 대통령 때 1억씩 줬던 그 벤처 투자 기금 있잖아요. 그런 거를 받아 먹어서 살 놈은 살고 죽을 놈은 죽으면서 그때 살아남은 사람들이 바로 세계 호황을 타고 부자가 되기 시작했다고.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중국과 연결돼서 바로 최첨단 산업 쪽으로 시선을 돌린 거예요. 왜? 제조업이나 이런 쪽은 기득권들이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우파들이 이쪽으로 삐집고 들어갈 수 있는 틈이 없었기 때문에 금융이라던가 정보산업 쪽으로 간 거라고. 근데 문제는 세계는 제조업사에서 정보화사회로 산업이 이전을 합니다. 따라서 좌파들은 과거와 봉건시대 때 유태인처럼 할 게 없어서 금융으로다 국제금융 세력이 됐잖아요. 그런 것처럼 할 게 없어서 사채업자도 하고 사금융 같은 거 전라도 깡패들이 많이 했잖아. 그리고 정보, 인터넷 관련된 걸 했는데 이게 시대에 딱 맞아떨어져 가지고 이게 대세가 돼버린 거라니까. 그러면서 전통적인 제조업들이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더구나 중국의 성장으로 인해서. 그러면서 좌파들이 돈이 많아지고 점점 부자가 된 거라고. 그러면서 사회는 그쪽으로 가고 있다고. 근데 문제는 뭐다? 아까 트럼프의 예를 들었듯이 어느 쪽이 이기던 미래 산업은 정보 산업으로 갑니다. 근데 이거를 안다면은 우파들은 지금 정보 산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대한 개발, 인력 확충, 연구를 해야 된다고. 근데 이 연구를 해야 되는 이 결정적인 시기에 우리나라 사람들, 우파들은 종교에 빠져가지고 여기서 한 치 앞도 못 가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 좌파가 독점을 해버린 거지. 응? 좌파가 독점해버린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망하는 길로 가는 거죠. 응. 유럽에 있었던 귀족들, 그 지주들 지금 존재해요? 없어졌잖아. 그때 당시에는 끝발 날렸지. 없어져. 세월이 지나면서 사라져버렸다고. 에? 소위 우파 기득권이라는 그 기득권이라는 것 자체가 점점 쪼그라들고 약화되고 있죠. 왜? 구미의 전자공단 지금 어디 있어? 창원 기계공단 지금 어디 있어? 점점 쪼그라들고 있잖아. 왜? 시대가 정보산업 쪽으로 이전하고 있다고. 이전하고 있으면 이전한 쪽에 시각을 떨고 눈을 뜨고 그쪽을 개척을 해야 되는데 그걸 개척하겠다 그러면 저 새끼 일루미나티야 이런다고. 미친놈이지. 그러니까 답이 없다고 하는 거야. 답이 없다. 응? 미래 정보산업으로 가는 거를 우리도 적극 동참해서 그 헤게모니를 빼앗기면 안 된다예요. 왜? 이 정보화 산업이라는 게 어쩌다 얘기하지만 이 정보산업은요 기술 독점과 정보 독점이 가능하다니까. 그래서 독재 세력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정보가 꼭 무기가 되기 때문에 그 정도로 위력이 있는 거라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헤게모니를 뺏기는 순간 좌파 독재 정권이 100년 1000년 가는 거라고.
그래서 그거를 방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그 독점권을 가지면 되잖아. 네. 문제는 우파는 그럴 생각이 없다. 없다예요. 그래서 좌파 애들은 지금도 저기 뭐 EBS가 되건 KBS가 되건 어디 가가지고 지금도 그 뭐야 미래 산업을 얘기하고 미래를 얘기하고 4차 산업을 얘기하고 어떻게 할 것인가 얘기하는데 우파들은 맨날 빨갱이 척결, 종북 척결 이 얘기만 하고 있다고. 그래서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답이 안 나오네 한 거야. 어젠다가 없네. 이념 싸움에서 지는 게 아니라 어젠다 싸움에서 지는 겁니다. 좌파들은 세계 딥스테이트들끼리 엮여서 밀어주고 땡겨줘서 셉니다. 아니? 여러분들 뭔가 착각하네. 그 딥스테이트라는 사람들이 캐피탈리스트, 자본주의가예요. 우파. 좌파 애들이 말을 잘 들으니까 써먹는 거야. 문재인 정권? 저거 이제 버릴 거예요. 쓸 만큼 쓰면 버립니다. 대표적인 예, 민주노총. 그 원자력 발전소 노조들 그냥 문재인 우리가 원자력 발전소 해체하는 거 데모하고 하면은 우리 취업 시켜줄 줄 알았는데 안 해줬어. 배신감 느낀다. 그래, 니들은 원래 그렇게 뒤지는 시나리오예요. 그렇게 되는 거라고. 그림자 정부 세력 자체가 가장 상위의 자본가들이에요. 제 말 틀렸어요? 걔네들 자본가야, 자본가. 빨갱이 아니에요. 러시아의 공산주의 혁명을 일으킨 사람들이 누굽니까? 자본가입니다. 그거 아세요? 볼셰비키 혁명을 미국이 일으킨 거 아세요, 혹시? 네? 그런 거 아세요? 볼셰비키 혁명 러시아가 새빨개져서 공산주의 국가 됐잖아요. 소련 미국에서 시켰어. 미국에서 만들었다고. 왜? 저 러시아라는 거대한 나라가 자본 국가화가 되면은 미국의 골치 아픈 경제 상대가 되거든. 그래서 러시아를 제정 러시아에서 자본주의 국가 산업화가 되는 거를 막기 위해서 공산주의를 퍼뜨린다고. 그래서 러시아를 병신으로 만들어 버려요. 또 한 가지, 그 중국이 장개석이랑 중국이 모택통이 경쟁을 할 때 미국의 CIA가 모택통을 도와줍니다. 그리고 미국의 OSS 해군 정보기관이 장개석이를 지원했어요. 미국은 양 진영을 동시에 지원했습니다. 누구를 좀 더 세게 지원했느냐? 모택통일을. 왜? 2차 세계대전이 끝난 다음에 저 거대한 중국이 미국과 동맹이 되는 자본주의 국가가 된다면 미국은 중국이 우방이기 때문에 공격할 수 없어요. 근데 중국은 그 거대한 인구와 풍부한 시장과 노동력을 기반으로 해서 자본주의 국가화가 된다면 중국은 미국을 능가할 수 있어. 그렇게 되면 되겠어? 안 되지. 중국은 공산화돼야 되는 거예요. 누가 그거 시켰어? 미국. 응? 여러분들은 뭔가 착각하고 있다고. 그림자 정부가 좌파를 좋아해요? 좋아한다니까? 왜? 쓸만한 바보잖아. 좌파들 이용당하고 팽당하는 거 몰라? 원래 그런 거예요, 원래. 그러니까 사회주의로 가는 거는 미국이 원하는 바입니다. 골치 아픈 나라 사회주의 국가 시키는 게 제일 좋아요. 남미 다 좌경화됐죠? 왜 좌경화된 줄 아세요? 미국 입장에서는 그게 좋아요. 아르헨티나 무진장 강력한 나라였습니다. 아르헨티나가 불과 100년 전만 해도요, 미국하고 맞먹는 나라였어요. 지금 아르헨티나가 미국하고 맞먹나? 아르헨티나는 우리나라보다 못한 나라예요. 왜? 그 남미, 북미 대륙에는 미국을 제외한 어떤 나라도 강한 나라가 없습니다. 다 어중이 떠중이 병신들밖에 없어요. 심지어 캐나다조차도. 캐나다는 미국의 53개주 아니야. 응? 응? 아르헨티나는 좌파 정권이 생기는 게 미국 입장에서 좋은 거예요. 왜? 남미 대륙에 미국의 경제력과 군사력에 도전할 수 있는 나라가 안 생기는 게 좋은 거거든. 사회주의 이념을 받아서
지들끼리 똥탕 치고 개판 치는 게 미국 입장에서는 좋은 거라고. 어? 이거를 사람들이 잘 모르네. 우리나라가 좌파이에서 몰락하는 거 미국 입장에서 안 막아도 돼요. 그걸 왜 막아? 어?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 우리나라에 미국하고 협력할 수 있는 우파가 안 나온다면 차라리 좌파 정권이 생기는 게 유리한 겁니다. 지금과 같은 멍청한 우파는요, 정권 안 잡는 게 나아요. 그게 더 머리 아프고 골치 아파. 지출만 있지 이득이 안 돼. 그래서 내가 뭐라 그래요? 반중 친미를 하면서 내가 얘기하는 반중 친미의 조건 뭐다? 중국을 개박살내는데 동참하고, 중동에 군대 파견하고, 이런 식으로 같이 가야 된다. 그래야 미국 입장에서도 쓸만하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같이 갈 수 있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야. 이게 안 되니까 문재인이가 낫지, 미국 입장에서. 제 말이 틀린 것 같아요? 우리나라 우파 어떤 정치인이 미국 입맛에 딱 맞아. 황기안 기독교 신자니까 됩니다. 에라이 씨, 귓방망이를 때려야지 진짜. 그 정도의 수준으로 미국을 바라보고 미국의 정치를 바라보니 우리나라 우파가 망하죠.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우리나라 우파 큰일 났다. 종교에 빠져 있고, 게으르고, 국제정세에 깜깜하고, 미국하고 어떻게 협력관계를 맺어야 될지 방법도 모르고, 그러면서 그냥 땡큐 아메리카. 성조기만 연락이 흔들면 미국이 도와줄 거라고? 천만에만만해. 미국이 어떤 나라인데? 미국이란 나라가 어떻게 세계 정치를 하는지를 알아야지. 저 문재인 세력은 4차 산업혁명을 일으키고 5G 어느 정도 깔고 어느 정도 인프라가 갖춰지고 또 문재인이 병신같이 중국이랑 손잡고 위에나 디지털 화폐 이런 병신짓거리 하고 이런 식에서 어느 정도 다 쭉 깔리면은 중국 때려 죽이면은 한국까지 같이 망합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한국은 미국이 직접 통치할 이유가 없어요. 왜? 귀찮아. 골칫덩어리야. 누군가 딴 사람이 지배를 해야 돼. 그게 눈포럼 백인은 아니겠지. 한국인이겠지. 그 순간은 옵니다. 네. 이 메커니즘을 이해하지 못하는 정치인은 이 게임을 할 수가 없지. 완전히 미국에 허수아비를 세우거나 아니면 게임을 할 줄 아는 사람을 세우는 게 낫겠죠. 그건 이제 무게 경중을 재봐야지. 허수아비가 난가, 거래가 가능한 사람이 난가를 봐서 그때 가서 되겠죠. 지금 굳이 한국의 썩은 정치인들을 만나서 악수하고 인사할 필요는 없다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